농민들이 농약 때문에 잘못해서 돌아가시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한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면은 정말 막 1950년대 기사, 1960년대 기사에도 그 농약 때문에 돌아가신 분 또는 이제 농약으로 남을 이제 살해한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1,200명이 넘더라고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들이죠. 다 분무를 하다가 뭐 바람이 이제 거꾸로 불어가지고 내가 마시게 된다든가 농약을 구하기가 쉽고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나는 사고들인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건은 권 교수님도 실제로 수사에 참여를 하셨던 굉장히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유명한 사건이죠.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그렇죠.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양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양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네.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였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그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그러시죠?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조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농약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은 살충제가 등장하는 2010년대 사건들을 몇 개를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은 제품입니다. 다 같은 살충제예요. 2012년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 6분이 비빔밥을 먹고 쓰러집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밥에 살충제가 있었어요. 밥에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결국 범인 못 잡았어요. 미제예요. 네, 미제예요. 2013년 충북 보은 농약 콩나물밥 사건. 보은 음식점에서 콩나물밥 드신 어르신 6명이 쓰러지고 그중에 역시 한 분이 사망을 하는 건데 분석을 해봤더니 양념간장에 그 살충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살충제. 네, 다 똑같은 살충제예요. 이것도 끝까지 범인 못 잡았습니다. 2016년 경북 청송 농약 소주 사건. 네. 여기서도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서 드신 60대 어르신 2분이 쓰러지고 한 분이 돌아가세요. 네. 사건이 엄청 많네요, 진짜. 뭐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그 밑에 뭔가 구조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패턴이 있다는 거는 밑에 구조가 있다는 거고 제일 공통점은 일단 그 특정 살충제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왜 자꾸 이 특정 살충제가 등장을 할까? 구하기 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 농약병이 집에 있는 정도가 아니래요. 길거리에 있대요. 네. 그냥 걸어다 가다 보면 이 농약병이 있는 거예요. 빈병들이 그대로 있죠. 네. 전 너무 놀랐어요. 방치돼 있어요. 독약인데. 그렇죠. 독약이잖아요. 엄청난 독약이죠.
종류가 이게 제초제하고 살충제가 있거든요. 제초제. 네. 근데 제초제는 식물을 죽이는 거고 살충제는 이제 원래 벌레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고요. 신경이 전달될 때 시냅스라는 신결 접촉 부위가 있는데 거기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물질을 이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한테 뿌리면 이 신경 전달이 마비가 되니까 못 움직이는데 근육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이고 뭐고 호흡이고 뭐고 모든 움직이는 부분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인간도 동물이니까 네.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독약이네요. 엄청난 독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농약이죠. 네. 3-4번 쳐야 될 거를 얘는 한 번만 쳐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는구나. 네.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허술하다. 그렇죠. 예, 네. 끝단에서 관리가 허술하다 이 얘기인데 하얀 가루 형태의 농약은 조미료로 착각하거나 밀가루로 착각을 하고 액체 형태의 농약은 물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농약 포대에 해골을 그려놓든지 색깔을 달리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단순한 실수로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거를 판매 중지하고 사용하지 말아라고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시골 어르신들이 다 지금 남은 거를 퍼져 있죠. 그냥 놔두고 계시고 이게 또 살충력이 되게 좋대요. 정부에서 지금도 이 살충제를 열심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살충제 뚜껑 안 딴 거 가지고 오면은 값 2배로 드려요. 그리고 뚜껑 딴 것도 5,000원 드려요.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950년대 농약 살인 범죄 당시에는 이제 팝이라는 농약을 썼어요. 팝은 없앴을 때도 사망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한 농약을 구할 길은 정말 쉽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머리를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정말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